이현승 기자님은 네. 증권회사에 거래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요즘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 자산에, 여러 통화에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재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혹시 해보신 분? 오,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요? 그러면 글로벌 재테크는요? 역시 어렵죠, 글로벌 재테크. 제가 얼마 전에 증권부로 발령을 받아서 재테크 공부를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이런 점은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You don't care. 당신의 돈을 관리해드립니다. 재테크란 투자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글로벌 재테크는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해외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주제인 글로벌 재테크 왜 해야 할까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국내 저성장과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 기회를 해외에서 찾아보자. 둘째, 한국은 경제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수적이다. 셋째, 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해외 투자 어렵지 않다. 이 3가지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3가지 이유 글로벌 재테크 왜 해야 되는지 꼽아봤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죠. 꼭꼭 필요한 것만 핵심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제가 국내 저성장이 먼저 문제라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경제가 2018년에 2.7% 성장했고요. 올해도 한국은행 같은 데서 한 2.6% 안팎 성장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현재 3%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지금 낮은 성장을 하고 있죠. 잠재 성장률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보는데요. 그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죠.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다가 현재 3%인데 아마 2026년부터는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도 함께 낮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은행에 이자 예금하면 한 2% 정도 줘요. 2%. 근데 그게 한 2009년에는 6% 좀 넘게 줬거든요. 네. 그 6%에서 왜 은행 금리가 2%로 떨어졌느냐. 이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잘 안 불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2009년에 금리가 6%라고 그랬었는데요. 복리로 예금했을 때 한 9년 되면은 원금이 한 2배 됐거든요. 금리가 2%면은 36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그쪽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네.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국가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개발도상국, 보통 그 신흥시장, 네. 이머징 마켓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나라가 동남아에 있어요. 세계 경제 큰 흐름을 보면은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나라는 계속 6 내지 7%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네, 그래서 무작정 해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만큼 기회가 많은 국가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잠깐!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은 노동인구 비율이 높고 생산과 소비 시장이 활발해 투자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흥국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네.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개방 경제, 이거 경제 안정성이 취약하다. 한국에만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경제 소규모 개방 경제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거기서 우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5%나 됩니다. 수출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 참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성장에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경제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7년에 IMF 경제위기, 소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달러당 원화 환율이 우리가 1805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오, 네,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세계 경제가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수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율이 또 1,500원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환율도 변동폭이 그만큼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1,800, 1,500원 갈 때 그때 우리가 달러나 유로, 엔화 자산 가지고 있었다면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죠. 네, 또 그리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마음이 안정되죠. 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안정성이 높은 통화가 선호됩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나 선진국 통화인 유로, 엔화 등이 예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글로벌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이 높지만 변동성이 큰 신흥국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높은 선진국에도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다양한 통화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시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만큼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통화에 투자를 해놓으면 그만큼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투자의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현성 기자께서도 여러 자산에 한번 통화에 한번 네. 앞으로 저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 다음 자리 또 마련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대열 센터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대열 센터장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점이 시장 측면에서도 글로벌 투자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도 글로벌한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하겠고요. 주식시장 규모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규모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 기회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큰 대기업들 몇 개 합친 규모의 정도. 네. 결국 이제 이게 글로벌하죠. 주식시장 규모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고 그래서 더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 보면 한국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인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해외에서도 투자를 해서 투자 쪽에서도 좀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외 시장을 모색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1등 기업 하면 향후에도 글로벌한 성장성이 많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등 기업들을 사실 해외에서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고요. 최근에 어떤 그러한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증시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로 형성돼서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꼭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예, 마지막으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있는 자산, 투자 대상이 훨씬 더 다양하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들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들이 바로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나 전략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건 미국 국채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달러화로 보유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네. 더 안전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글로벌한 위기가 오는 상황이 되면 국내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투자 기회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투자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는 조세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10%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과세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브라질 해와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도 있고요. 국제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 어떤 우리 가격 이런 것들을 선물을 통해서 간단히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고 싶다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외 펀드 혹은 해외 일임형 랩 이런 것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글로벌 투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또 배워보고 또 시도해보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승 기자님은 네. 증권회사에 거래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주위에 보면 네. 사실 은행에서 예금 적금 가입하시는 것들은 쉽게 생각하시는데 글로벌 투자 증권회사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각을 넓혀보시면 사실 증권회사에 계좌를 트는 것은 은행에 예금 계좌를 트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런 기회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나요?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딱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짠! 그럼 제가 좀 바빠서요. 기사 쓰러 가볼게요. 안녕! 아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채권에 대해 공부하고 실전 투자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작년에 21%. 와, 작년에 대부분의 사람이 한 30%씩 깨먹었는데. 센터장님 투자 혹시 하시고 계세요? 당연히. 당연히. 금액은 비밀이에요? 제가 아직 돈이 많이 없어서 벌면이 아니고 네. 지금 지금 바뀌어야 돼요? 저기
다음 주 회의 일정이 지정이